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원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저희가 다룰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국 정상 한 자리. 자, 한일중 정상회담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 오전 회담을 여는데 회담 뒤에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어제는 한중, 한일 회담과 만찬이 열렸는데요. 먼저 이기종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이번 회담의 의미 그리고 주요 내용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일중 정상들이 만찬에 앞서 공연을 한 어린이 합창단을 격려합니다. 삼국 다문화 어린이로 구성된 합창단은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불렀습니다. 만찬장에는 삼국 도예가들이 재료와 기법을 교류해 만든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환영만찬을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삼국 정상들이 매년 만나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협력의 상징으로 삼국이 힘을 합쳐 멸종 위기를 극복한 따오기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한일중 정상들은 오늘 오전 삼국 정상회의를 연 뒤 공동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 측이 제안한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 통상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 등 안보 현안이 논의될지 관심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8차례의 공동선언에서 한두 번을 빼고는 한반도 문제가 기술됐다면서도 이번엔 어느 정도 강도로 담길지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양자회담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안보 현안은 한일중 회담에서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중 정상들은 공동 발표 뒤 함께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삼국 경제인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네, 그럼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이번 회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 들으셨다시피 이제 삼국 정상이 한 번에 이번에 모인 거는 4년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 만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2008년부터 지금 9번째 그 한중일 정상회의죠. 예. 2008년에 정상회의가 시작될 때는 이제 사실 매년 정상회의를 갖기로 했지만은 네. 그 뭐 지금 2008년부터면 지금 보면 한 16년 흘렀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도 이제 지금 9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얘기는 중간중간 중간에 이제 지금 그 이 한일 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일중 간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 국면 때문에 회담이 중단돼 있었는데 그리고 예. 또 최근 보면 그 이제 뭐 한미일 협력에 대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북중러 이런 그 대결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껄끄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은 그 이 한중일 삼국이라는 것이 그 이 영내 안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 특히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그 이 무역이라든가 경제 협력과 같은 공통의 이익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께서 어제 만찬에서 이제 따오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따오기라는 게 그 이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권에서는 광범위하게 서식하던 그 새였는데 네. 70년부터 멸종 위기에 몰렸고 80년대에 들어와서 이게 중국에서 제가 알기로 한 7마리 자연 따오기가 서식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그 중국하고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우리 간에 이 따오기 복원을 위한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들이 있었죠. 이게 뭘 상징하냐면 결국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삼국 간에는 체제도 그렇고 지향하는 가치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차이와 관계없이 공통의 이익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적용돼야 된다라는 이 하나의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따오기에 있었다. 네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 대신에 네네. 2인자로 불립니다. 리창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이걸 두고 정상회담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불참한 이유 뭐 어떻게 저희 봐야 됩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시진핑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그만큼 중국이 아직 여전히 여기에 중점을 안 두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네. 사실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중 정상회의가 그 시작된 이후에 중국 측에서 총리급이 참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후진타오 주석 시대 뭐 이런 때를 보면 그 총리에다가 상당 힘을 실었단 말이에요, 상당한.
근데 이게 시진핑 주석 시대 들어와서는 이제 2010년대 중후반부터 사실은 국가 주석에게 전반적인 권력이 몰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화된 모습 볼 수 예. 있었죠. 그렇다면 이 한국과 일본에서 최고 지도자가 참석을 했는데 엄밀하게 보면은 지금 리창 총리는 최고 지도자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뭐 2인자라고 얘기하는 예. 거죠. 그럼 거기서 합의된 게 얼마만큼 신뢰성이나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요. 예. 이제 조금 뭐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시진핑 주석도 직접 그 참석하는 이 삼국 정상회의를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은 그런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어제 한중 양자회담 성과가 나왔는데 네. 이런 것입니다. 양국이 뭐 자유무역협정 FTA라고 흔히 얘기하는 네네. 것,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런 게 꼽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확대된다고 봐야 됩니까? 네, 우리가 흔히 자유무역 협정하면 이제 무역, 교역 문제를 주로 이제 다루는 게 가장 초보적인 단계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호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걸 낮춘다든가 그 다음에 수입 통관 절차에 있어서 편의를 주고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되게 되면 이게 단순히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라든가 나머지 분야에서 협력들이 강조가 됩니다. 이번에 그 한중 간에도 아마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 관광, 법률 부분들까지 이제 협력 범위가 확대가 되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그 사드 국면 때 중국이 뭐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요우커를 이제 그 제한한다든가 이런 관광객들 있지 않았습니까? 제한. 예. 그런데 이게 FTA를 통해서 이제 협력 분야가 확대가 되게 되면 이거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렇군요. 한번 유의 깊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한일 정상회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네. 어제 보면 라인 야후 사태 저희가 한 1, 2주간 굉장히 좀 심도 깊게 다뤘었는데 네. 윤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해서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일단락 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가 돼야 될까요? 네네. 어떻게 이 부분을 봐야 될까요? 네, 라인은 야후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네이버의 네이버의 이 지분 매각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예. 결국은 이게 그 네이버가 상당 부분 그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대통령께서 아마 기시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는 그 외교와는 별개 사안으로 사태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일본 측에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일 협력의 절박성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분명히 북한 핵위협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함께 대응해 나갈 분명한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한국하고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외교 부분이 아니라 일본의 이제 총무부 분야에서 총무성 쪽에서 나온 얘기라고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본 이 내각 부처들 간에 어떤 국정 철학의 공유가 안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전략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일본 정부 내에서 예, 그러니까 그렇겠다. 이게 한일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일본 나머지 부분에서도 좀 여기 신경을 써달라는 의사를 이 대통령께서 전달을 하신 거고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 이 문제가 보안 거버넌스의 문제였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지분 매각까지는 가지 않도록 이제 조치들을 이제 강구를 하겠다. 아마 이런 화답으로 봐야 될 겁니다.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는 글쎄요. 입장인가요? 근데 일본 자체가 내각제고 어떻게 보면 기시다 총리 자체가 일본의 여러 파벌 중에서 한 파벌이고 그 파벌이 가장 강력한 파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파벌 정치에 따른 이 내부 정치학이 작동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정부가 노력은 하겠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게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죠. 네, 그렇군요. 의견까지 주셨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아까 전달해 드린 바가 있는데 북한이 다음 달 4일 이전에 위성 발사하겠다. 일본 측에 통보를 한 겁니다. 네네. 공교롭게 한일중 정상회의 앞두고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이 삼국에 대한 견제구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북한이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 어떤 이 공동의 압력과 견제가 들어와서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런 걸 던져준 것도 있고요. 이번에 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공동성명에 지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하고 일본이 바라는 건 중국이 조금 북한이 하고 있는 핵 개발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국제 규범을 어기는 행동에 대해서 일종의 좀 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움직여 달라. 예. 북한이 던진 메시지는 그거죠. 이
한일중 한중일 정상회의랑 무관하게 우리는 그런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려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북러 밀착은 강화가 되는데 북한은 중국의 말을 지금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행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북중 관계의 결속도를 우려한 중국이 또 북한하고 다가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북중러 협력을 북한이 견인해 나가겠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끝으로요. 이번 회담이 한일중 관계에 있어서 좀 어떤 성과를 내리라, 또 내야 한다, 좀 기대하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시진핑 주석의 불참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 어떤 중요한 타결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어요. 다만 4년 5개월 만에 지금 다시 이루어지는 회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담 자체,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상황 여건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중일 한일중 간의 정기적인 대화 통로를 가지고 협력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상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